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오후에 비가 온다 했다가 오전 10시부터 또 비가 오고 계속 날씨가 아주 찌푸둥합니다. 오늘 바깥에 운동, 자전거 길이 다 젖었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냥 실내에서 궁시렁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성질환으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그 만성질환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가까운데 의원에 갔다가 그냥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이런 데 가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뭐가 시원하게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네 의원급 갔다 온 것이나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갔다 온 것이나 다른 게 없어요. 가서 약 타오는 것밖에 없고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면 무슨 교수라고 해서 특진이라고 한 거 특진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 그냥 진료 받은 거나 특진 받은 거나 틀린 게 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그 병원에 가서 뭘 진료를 받고 그랬으면 효과가 빵 나야지.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합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성질환이에요. 나는 불편한데 병원의 의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잘 고쳐지지도 않고 약을 처방하는데 그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아요. 그게 만성질환의 특징입니다. 질병의 증상 보면 급성과 만성이 있어요. 급성은 말 그대로 그냥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바뀌거나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해서 부상을 당했어. 그럼 빨리 지혈하고 수술하고 봉합하고 수혈도 해야 되고 또 혈압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전신 화상 환자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런 급성 환자들. 또 그것뿐만 아니죠. 그 유해 물질을 삼킨 거. 그러면 빨리 즉시 배출해야 되고 기도 확보해야 되고 또 뼈다귀가 부러졌어. 그 수술하고 봉합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것들. 또 이거 이외에 또 있어요.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거, 중풍. 이건 약으로 혈전을 빨리 녹여야 됩니다. 후유증 없이 그나마 건강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으면 그나마 그냥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야 돼. 이런 급성병들은 현대의학에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살릴 수 없었어.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급성병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목숨을 살리고 있다는 거. 이건 칭찬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급성병은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고 만성병은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성 증상, 불편한 증상이 6개월 이상 간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 단위로 가는 사람도 있어. 그 기간은 관계없어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즉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약을 먹는 것과 또 다른 어떠한 뭘 해도 이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거, 개선되지 않는 거, 또 개선과 악화를 반복적으로 그냥 이어져 가는 거, 오래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이에요. 그러면 약으로도 안 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건 뭔가 이 본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잘못됐다는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는 거지 못 갖고 있는 거지 내버려 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화된 증상들은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왜? 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원인이 된데
의사가 내 습관과 식습관 생활을 어떻게 알아? 3분 내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원인을 알아도 이 치료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데 또 그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원인을 알았으면 치료법이 있지 왜 없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바로 치료법인데. 또 처방약을 먹어도 변화, 차도가 없어요. 이게 만성병의 특징이야. 그러면 원인을 알아도 치료법을 찾을 수 없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급성 증상에는 아주 빠르게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 서양의학. 그건 아까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만성 증상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원인을 모르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 만성 질환자들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대형 병원, 종합병원에 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의사와 약물에 의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서양의학도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체 해부, 각 장기마다 또 유전자도 하나의 이런 물체를 보고 전체가 아닌 세분화되는 것을 세분화하면 뭐가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연구하고 점점 세분화되는 거. 이게 현대의학의 또 특징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약도 점점 세분화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돼서 파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만성화된 질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장내 세균총들을 세균 이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항생제로 쎄리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크게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보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효소균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장기와 장기 이 상관관계,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을 이룰 수 있고,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장육부, 장기와 전신과의 상관관계, 무슨 연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얘기했던 반사구, 연관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에 연관된 각 반사구의 이런 증상들, 예를 들어서 여기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그래요. 발뒤꿈치가 아파요. 그것은 자궁난소가 차가워지고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발뒤꿈치가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뒤꿈치 그 침대에서 내려 밟으면 발뒤꿈치가 아파요. 여자분들 그런 증상들. 그거는 이 자궁과 난소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그래. 남자들 종아리가 아파요. 가다가 100m도 못 가. 종아리가 아파서. 그래서 종아리를 앉아가지고 주물주물 해야 돼요. 그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과 그 종아리 아픈 거하고 전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에요. 이런데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양의학도. 만성 증상, 많은 요인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에서 지금까지는 부위 큰 곳에서 점점 세분화했던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해서는 질병을 치료하기가 어렵더라. 치료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신체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찰해야 하는 이런 만성병 해결은 전체적으로 봐야만 날 수가 있구나, 고칠 수가 있구나,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진작에 벌써 이렇게 됐어야 돼요. 현대 의료, 각 과별로 만성 증상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낫지 않는 환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형 병원, 종합병원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과가, 여러 개의 과가 있어요. 세분화돼 있어. 예를 들어서 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신경내과, 뭐 혈액내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어떠한 한 조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살아가지 못해요. 전체 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우린 살아가요. 또 그 덩어리가 서로 오장육부와 뼈다귀, 근육, 살, 혈액 모든 조직들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어떤 병이든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든지 항상 전신질환으로 보고 전신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과거는 대증요법, 통상적으로 국소, 병명, 이런 그 위주로다가, 국소, 병명, 통계, 증상, 이런 것들로 약을 처방하고 진단했어요.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전인치유라고 해서 몸 전체를 보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데, 이제 서양의학에서 세부적으로 이 분업화된 것이 치료 효과가 그렇게 많은 퍼센트지를 가져오지 못하니 이제 눈을 바꾸고 이렇게 전인치유 방향으로 의식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거죠. 부상과 달리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부상,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급성적인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 말이야.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만성 질환인 경우.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대 의료제도에 보면 특정 진료 의사들, 그게 각 과별로 전문의들입니다. 그 전문의들은 자기 분야 이외의 것은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를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고 좋게 되고 개선될 부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모른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갈 수 있는데 내가 이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전문의들, 의사가 다른 분야의 이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예를 들면 영양의 불균형,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구강 내 이런 문제들, 여기에 이 구강이 건강하지 않으면 췌장 기능도 망가지고 모두 망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척추가 틀어져도 모든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진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진료과에 관련된 진단만 내리고 있는 게 현재 의료의 이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단을 받아, 진찰을 받아. 그럴 때마다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와. 그러면 의사마다 약 처방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약물에 대한 독소로 인해서 조직의 기능, 이 훼손, 소멸, 이런 게 전부 다 파이지스, 이런 것도 방해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성염증의 발생 원인을 보면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고 여러 진료과에 전부 다 얽혀 있습니다. 단일과로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대책에 도달할 때까지, 올바른 대책에 도달해야 올바른 이런 전체적인 몸을 보고 진단, 진찰, 치료해야 만성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일 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 전부 다 과가 그 표차를 보면 그냥 뭐 무슨 과 과가 뭐 수십 개씩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만성 질환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어디 가고 그게 큰 뭐 대학병원에 갔다 왔다는 뭐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성 증상을 치료하는 최고의 주치의가 누구냐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만성 질환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주치의는 자기 자신이에요. 전문의로는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게 만성 질환이죠. 어떡하냐 이게. 이렇게 또 병원에 갔는데도 못 고친다 이게 어떡하냐 이게. 본인이 고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치의는 자기 자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의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병상 일지를 기록해 봐야 됩니다. 식단 일지, 식사 일지, 그 다음에 병상, 증상, 아시겠어요? 요거 일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주야간, 그 다음에 그날의 스트레스, 어떤 상황이었던가를 일상을 나타내는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주단위, 자가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그런 중심에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이걸 다 못 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본인이 주치의가 되어야 고치는 거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사한테 간다고 해서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급성병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뼈 부러진 걸 어떻게 수술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급성병원 가고 그 외에 만성질환이 된 것은 본인이 주치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대형병원, 종합병원 약이 내 만성질환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가진단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하나씩 둘씩 줄여나가야 만성질환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엔 하나는 운동이고 음식이고 하나는 운동입니다. 음식은 자연식이고 운동은 발 위주로 운동하는 것이 최고의 가성비 높은 이러한 처방전입니다. 그럼 결국 만성질환은 본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로 고치는 것이 병원에,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수없이 종류가 뭔지도 모르는 27가지 약을 타서 먹는다고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생각을 못 하신가 봐요? 27가지 약을 타기까지는 처음에는 한 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알 됐을까? 한꺼번에 27알 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알이 2알이 되고 2알이 3알이 되고 3알이 5알 되고 7알, 8, 9, 10, 15 이렇게 돼서 27알이 됐어요. 우리나라 노인들 보통 10알 정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알 먹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건 만성질환을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부도르 박사,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못 고친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결국 질병을 고치는 것은 급성병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만성병은 본인이 주치의가 되어서 자가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하나씩 둘씩 해결할 때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 또는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중에는 가장 좋은 게 자연식이죠. 자연식 중에 생식 중에서 오행생식이 으뜸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찾는다고 해서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가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하나씩 둘씩 해결하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가져야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정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병은 내가 고쳐보자 라고 덤벼보세요. 화이팅!